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와이 시작해봅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출 부담이 큰 가정의 달, 5월의 지갑 열기가 망설여지곤 하는데요. 품목을 가리지 않는 가격 인상을 체감 중입니다. YTN은 소비자 물가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뉴스 리뷰와이에서 경제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제면은 왜인지 모르게 씁쓸한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훈풍이 불어오면 좋겠는데요. 오늘 소비자 물가,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YTN 경제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장 보러 갔을 때 사과 100값을 보고 너무 비싸서 놀랐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지수에서도 그 당혹스러움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은 어떻게 대응할까? 생활물가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시기에 당장 하반기 각 가계 경제 계획도 세우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담당해 줄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 경제와 국민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해설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적절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YTN의 최근 소비자 물가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 앞두고 들썩이는 외식 물가, 설탕, 소금까지 올라 대담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담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찾고 자주 먹는 생필품과 외식 품목의 가격 인상률을 다루었습니다. 대담 자체도 좋았지만 냉면이나 김밥, 김치찌개와 같은 외식 품목 각각의 물가 상승률을 시각화해 체감도가 높았고요. 마트의 식재료나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의 현황과 그 원인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화이트플레이션이나 슈가플레이션 등의 낯설고 실감하기 어려운 경제 용어 대신에 설탕과 소금의 주요 식재료도 올랐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도 작지만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 경제 성장률은 올랐다는데 이 해설 보도에서는 오동건 경제부 기자가 경제 성장률 지표와 체감 경기 간의 차이에 대해서 해설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로 상승세를 보이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해설 보도가 저는 크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화두를 던지고 흥미를 유발한 점입니다. 경제 분야 보도는 딱딱하고 전문적이라서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보도에서는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고 소주제별로 자막으로도 제시해서 전체 흐름을 짚어주고 또 주목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 다 오른다, 내 월급만 빼고. 이러한 키워드인데요. 내용이 무엇일지 기대하면서 해설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코너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픽과 자막을 해설하고 분석하는 이 내내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서 제시해 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YTN의 관련 보도와 인터뷰, 대담들을 인용해서 정보를 종합하고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돕는 해설 보도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동건 기자는 5월 YTN 개편과 함께 경제부 기자로서 경제픽 코너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계속 쉽고 유익한 경제 분야 해설 보도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기사들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경제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5월 개편과 함께 문화보도 외에 이 경제보도에서도 좀 새롭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김은정 박사님이 정확하게 특징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매일 오후 5시쯤에 YTN에서 경제픽이라는 경제 전문 뉴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몇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는 그날의 경제 뉴스 가운데 기자들이 직접 5가지 뉴스를 뽑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주제를 하나하나 기자들이 출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외부 전문 평론가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라는 딱딱한 주제를 기자의 시각으로 현장감 있게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시청자들, 요즘 경제에 관심이 많고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른 뉴스보다 조금 속도감을 더 줬습니다. 벌써 보셨다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자면 매일 오후 5시쯤에 방송이 됩니다. 자, 통계 자료를 이용한 물가 관련 여러 지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YTN이 잘 소개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공식적인 물가 통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잘 전달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일 텐데요. YTN은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체감 물가와 위축된 소비 심리를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점심값 아끼려 구내식당 오픈런 수입 마늘도 금값은 직장인들이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을 담아내면서 국내산보다는 저렴한 식재료였던 수입 마늘과 고춧가루의 가격도 올랐고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잘 담아냈고요. 3,000원이면 한 끼 충분해 고물가 속 저렴한 식품 인기 보도는 외식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저렴한 메뉴를 찾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냈습니다. 불황 속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따져보지 못하고 한 끼 간단하게 때워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3만 원 장보니 2개 담고 끝. 물가 폭탄 맞은 현장은 이 보도에서는 기자가 직접 마트에 나가서 3만 원으로 과일과 채소를 구매해 보기로 했는데요. 2만 원에 가까운 사과와 10,000원이 넘는 토마토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보는 시민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과일과 채소 위주의 쇼핑을 아예 포기하거나 식재료 앞에서 한참을 서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합니다. 통계 결과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나타나는지 체감할 수 있게 해준 보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YTN은 요식업계, 도매상, 농민들 등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돋보였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양한 취재원이 등장한다면 기사의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서로 처지가 다른 취재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시청자들은 기사에 수긍을 하게 됩니다. 체감 물가를 실감하게 하면서도 신뢰도를 높이는 양질의 보도가 많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김까지 오르다니 서민의 친구 김밥의 위기 보도는 K푸드 열풍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도였는데요. 최근에 냉동 김밥을 중심으로 K푸드 열풍을 타고 김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들뜬 분위기와는 반대로 이 보도는 김 내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그 가격이 금가격이 되고 외식 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간단한 먹거리였던 김밥마저 가격이 오르게 된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로 한국 음식의 위상을 높였다. 김 수출이 효자다. 양식 어업인들에게 그동안의 시름을 모처럼 보상받는 기회가 되었다 등으로 언론이 한뜻으로 희망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 이면을 뚫고 국내 시장 생활 물가와 연결해 살펴본 기사로서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4월 외식 물가 상승률 3%, 떡볶이, 김밥 먹기도 겁나. 보도에서는 외식 물가 상승과 서민들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식 품목별로는 떡볶이가 5.9%로 가장 많이 뛰어올랐고요. 비빔밥과 김밥, 햄버거도 5%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직장인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락 가격도 4.7%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민들 삶의 중요한 조사 결과를 발굴해서 분석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운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고물가 상황이 계속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가격 안정 대책을 기다릴 텐데요. 정부의 물가 부담 완화에 대한 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좀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YTN 소비자 물가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해설 그리고 분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 물가 지수, 특히 먹거리 관련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또 경제 성장률 지표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간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현재와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1분기 1.3% 깜짝 성장, 체감 경기 온도차. 이 대담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출연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관계자가 직접 출연해서 정부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현실 인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대담은 이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강점이 되겠죠. 대담 후반부에 앵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경제 수치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물가가 언제 잡힐 것으로 전망하는지, 환율과 금융시장 관련 대책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대담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안심하고 미래를 계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후속 보도로 취재를 통해서 제시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어지는 YTN 보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취재 보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KDI 내수 회복은 내년부터, 정부 2% 물가 안착 총력. 이 보도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의 인터뷰를 정하고 있는데요.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국민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농식품부, 식품, 외식업체의 물가 안정 협조해달라. 산업장관, 석유 가격 안정 중요, 업계 인상 자제. 이 정도가 통계청 발표 4월 소비자 동향 물가 발표 이후에 YTN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보도를 다룬 내용에 제가 눈에 띄기에는 그게 전체로 보였는데요. 사실 식품 외식업체와 정유 회사의 가격 인상 자제를 협조하는 것,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것이 서민들의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근원적인 정책은 아닐 겁니다. 생활물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또 후속 정책에 대한 YTN의 취재 보도와 해설이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경제 보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면서 생활 물가 체감 고통을 전하려는 기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 생생한 보도를 접하면서 그럼 대책은 무엇인가, 정책의 방향이나 정부의 운영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중면에서 이런 내용은 잘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좀 찾고자 YTN 보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총선 시기에 윤 농축산물 자금 지원, 무제한 무기한 투입, 이 보도 정도가 정부의 조치를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묘안을 제시하지 않는 터라 보도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더디어져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보다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무제한, 무기한으로 역량을 총동원해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물가 관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사실 정책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언론의 비판이 전무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상 분석에 집중하고 우려하고 체근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과 대안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민생 안정에서 물가라는 건 아주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언론으로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잘 전달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뉴스라는 거는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될 뉴스이긴 하지만 뉴스의 성격 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딱한 뉴스, 경성 뉴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 경제 분야를 다루는 기자들이 금과 옥조로 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국가 예산 수백조 원보다 호주머니 속 1,000원을 소중히 다뤄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경제 상황에 보도를 좀 집중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특히 물가 관련 뉴스는 바로 그 호주머니 속 1,000원의 쓰임새를 다루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그 시청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죠. 그리고 최근에 성장은 더디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현장 위주로 그다음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취재를 끈질기게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든 간에 시청자들이 이 정책에 만족하고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때까지 사실은 꽤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 YTN에서는 이 물가가 오를 때 농수산물 시장 같은데 중계차를 대서 하루 종일 그 물가를 실시간으로 알려줬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YTN 보도가 우리 실생활에서의 물가 오름세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물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고물가 대응책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필요한 때 YTN 보도를 접하면서 물가 상승과 불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도는 원인을 찾는 것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의 달성률을 리포트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비판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기후 위기와 같은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 한 줄로 말씀해 주시죠. 서민의 시각으로 질문하고 해설해야.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어지는 물가 상승률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생활 물가, 특히 과일, 야채를 포함한 식재료 물가는 그 상승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큽니다. 대다수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통계치 행간에서 읽어야 할 의미가 무엇인지, 대응책은 무엇이고 효과가 있을지 언론이 서민 시각에서 묻고 해설해야 합니다. 경제 픽을 비롯한 YTN 경제 보도들이 꼭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분의 한 줄 평을 잠깐 모아보면 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에 좀 닿을 수 있는 그런 보도를 저희가 지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